자, 그러면 안전관리 자격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전관리 자격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 이해를 못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1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묻지도 않아요. 여기 우리 이제 안전공학이나 뭐 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뭐 이제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격증만 따면 아니면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아까 법적 기준을 충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는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이건 사우디 아람코예요. 우리 사우디의 오일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울산에도 정유 공장을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우디 아람코의 HS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인데요. 자격 요건인데요. HS 스페셜리스트 아까 보셨죠? 팀장은 4년제 대학인데요.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학이 아니고 리커나이즈드 앤드 리피티드 유니버시티에서 4년제 코스에서요.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력은 15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관련 분야에서 인더 릴리번트 필드 관련 분야에서 15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HSE 서티피케이션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일반적인 안전의 자격증,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내봇입니다. 한동안 2000년도 한 5년도부터는 내봇에 대한 바람이 국내에도 불었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메이저 클라이언트들이 내봇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국내 건설회사들이 내봇이 자격을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요. 제가 2006년도에 본사에서 안전환경팀장을 하다가 해외 쪽을 중점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도 매출액이 5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해외 HS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성원을 가지고 이제 해외 전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해외 현장이 뭐 한 5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 국가들에. 그래서 하는데 내봇이 있는 자격을 요구를 하니까 제가 우리 팀의 직원들, 그 다음에 해외 현장에 펼쳐져 있는 국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봇이 교육. 2006년도에 영국에 8명을 갖다가 보내는데요. 내봇이 교육기관이 영국에 있었고요. 지금은 뭐 많아져가지고 국내도 있고 저기 중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제가 4주간을 보내는데 1인당 1,50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내봇이 자격을 따라고요. 그래서 8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시험에 합격이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8명을 다시 보냈어요. 그때는 조금 비용이 줄었어요. 한 1,300만 원. 4주간 교육을 보내는데 8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팀장이어가지고 자리를 못 비운다. 4주간 못 비운다 해가지고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카타르에 2010년도에 갔잖아요. 발주처로부터 내봇이 없다고 많이 혼났어요. 카타르에 우리 아까 제가 십 리페어먼트 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리페어 야드. 제가 2010년도 7월 달에 갔는데 그때 현장 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준공이 언제냐? 11월 2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준공 5개월밖에 안 남았죠. 공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갈 쯤에 왜 갔냐면 본사에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임원 대우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요. 갑자기 상무급 안전팀장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사고가 한 6개월 사이로 2건이 연속 나니까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저보고 가서 4개월만 좀 버티고 와 그래서 갔는데 5,000명이었어요. 인원이 준공을 마쳐야 되니까 인원이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는데요. 딱 2달 만에 9,000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카타르는 이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거의 습도가 100%입니다. 아침 새벽 4시에 우리가
기상을 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맑은 날인데도 습도가 100%입니다. 그런 데서 9,000명을 하고 4개월을 버티고 이렇게 좀 더 있다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요. 처음엔 갔더니 그렇게 혼내더만 그 무제 1,000만 시간이 제가 귀국하는 시점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1월 달에 귀국했는데 3월 달에 행사를 한다고 저를 다시 오라고 해서 상장을 주더라고요. 무제 1,000만 시간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거나 자격증 아무렇게나 따도 바로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면은 안전팀장은 그렇고 그러면 엔지니어는 그렇지 않느냐?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4년제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최하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은 자격 과정에서 1개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경력 차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진기업의 HSA 활동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안전에서 쓰는 게 하이니 도미노 이론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둬야 되느냐 해서 우리가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데 좀 더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로얄 캐니언에서는 그러면 이 사고의 과정에서 거쳐가는 현상들을 어디서 많이 걸러야 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프티 네트라고 합니다. 여러 번 걸른다는 거예요. 그걸 7가지로 거치는 거예요. 7가지 장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관리적인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인가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의 슈퍼비전 그 다음에 피지컬 베어라든가 로또라든가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큐프멘트나 PP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고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 로얄 캐니언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위스 치즈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게 관통이 안 되게 계속 이렇게 배리어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이제 운영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 여기 버전이 조금 달라졌네요. 우리 사고 피라미드 보면은 중상위하고 경상위 아차 사고가 1대 29대 300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 현상들을 그 결과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사람이 일단 페이탈리티 사망 사고냐, 그러면 이제 그냥 중상이냐, 그다음에 경상이냐, 또 일반 그 사람이 많이 상해가 좀 메디칼이라든가 또는 응급처치 과정으로 걸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전혀 사람한테 사고가 없는 니어미스냐. 이 니어미스 발굴을 1인당 2건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툴이 좀 다르게 돼 있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교육도 해외 현장에서는 각 직종별로 꼭 이수해야 될, 꼭 실시해야 될 과정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정을 해둡니다. 그래서 교육 매트리스를 설정하는데요. 현장 소장부터 해가지고 관리 감독자, 각 직종별로 있는 근로자들까지 어떤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주처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교육받지 않았으면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이 현장의 특성이 와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